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안녕하세요. 피오나입니다. 나도 읽은 것처럼 다 떠먹여주는 책방송,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책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두 번째 책까지 방송을 하면서 정말 또 많은 분들이 폭풍 공감에, 폭풍 칭찬에, 또 폭풍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구독자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예. 아, 과연 저 말고 이 5분이 누굴까? 아니죠. 한 분이 다나님이니까, 예, 4명이 어떤 분일까 궁금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응원의 글들을 몇 개 좀 읽어드릴까 해요. 우선 이번에 제가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분이 있는데, 어려운 사랑님이 연애책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제일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고심해서 연애책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예,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요. 일단 저에게 그 용기의 댓글, 칭찬의 댓글을 써주신 분들을 몇 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서 제가 운영하는 엄마는 주인공이란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인데요. KJ님, KAYJAY. 정말요, 이건 저렇게 자기 전에 누워서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오나님 목소리 들어서 반가워요. 뭔가 지적인 느낌이 나요. 헤헤. 솔직히 이렇게 칭찬글을 제가 제 입으로 읽는 거는 막 요즘 말로 막 오글거리고 그런데요. 그래도 굳이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써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댓글 써주셨는데 또 한번 읽어드리고 말하자면 방송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좀 길게 써주신 분이 있어서, 예, 읽어드리려고 해요. 어, 저의 최근 책 혼자여도 괜찮을까를 읽고 블로그에 평을 써주신 분이라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다는 게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블로그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닉네임은 이제 남동공당 홍 실장님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블로그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지만 일을 열심히 하시는 워킹맘이 아니실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써주신 댓글을 읽어드리면, 휴일인데 오늘 사무실 나와서 미뤄놓은 숙제들 하고 있네요. 비 오는 오후 풍경이랑 피오나님 목소리가 잘 어울리네요. 톨스토이라는 작가 설명과 더불어 책의 중요한 포인트까지 설명해주니 너무 좋아요. 사실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책이라.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에게 툭 한마디 던져주시는 피오나님의 메시지가 울컥합니다. 사람인지라 그렇겠지요? 정말 참 좋은 생각이네요.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주자주 들려주세요. 밥은 굶어도 피오나님 목소리는 드릴게요. 예, 역시 좀 저도 이거를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부담은 아니고 너무 감사한데 좀 오글거린다. 읽어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솔직히 제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책 속에 있는 그, 말하자면 톨스토이의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지만 책 속에 있는 참 좋은 말들과 삶에 도움되는 말이 많은데, 그것을 실제로 읽어서 자기가 느끼고 다시 생활에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많은 이론이나 많은 그런
원리들이 다 연구를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볼까 하고 보면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은 나와 있어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아,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미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원리나 이론들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해석해서 그 연결해주는 통로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떤 제가 새로운 무슨 이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연구를 한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익히 알고 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최근에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쇼펜하우어의 원래 그 유명한 그 철학책을 읽으려고 딱 봤더니 보는 순간 아, 이건 난 못 읽겠구나. 그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 이거 못 읽겠구나. 아마 내가 평생 이 책을 못 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그걸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그 두꺼운 어려운 철학책을 그냥 덮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리해서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는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을 통해서 그 원리를 습득하는 거, 그런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웬만하면 쉬운 책을 읽는 게 저도 편하고, 어, 사람들한테도 좀 쉬운 책을 권하고 싶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쓸 때도 그렇게 좀 쉽게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세 번째 책을 어떤 책을 정했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 이름도 유명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예, 이걸 줄여서 화성 남자, 금성 여자라고 하지요. 무슨 책을 할까 하다가 이제 연애 책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책을 저도 이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다시 봤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책꽂이에 이 책 한 권은 다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판매는 엄청 됐을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우연찮게 이 책을 처음에 읽고 그리고 일본어 버전으로도 봤고요. 그리고 영어 버전으로도 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일본어나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관심 있는 분야니까 좀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로 연애책, 그러니까 인어공주는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를 쓰면서도 그렇고, 솔직히 이 책은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안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워낙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기에 나도 읽었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유명하고 많이 읽어서 그냥 좀 더 무시하게 된 책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막상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아, 명불허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으면서, 아, 이렇게 잘 설명하고, 또 원리, 남녀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잘 쓰여진 책이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는 또 딱히 이 책을 제대로 읽거나 아니면은 정말 열심히 읽었다 이런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들춰봤다, 뭐 제목은 봤다, 한 번은 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굉장히 심리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분인데도 아 자기는 이 책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 책이 이제 나온 지는 93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된 책이라서 지금은 오히려 약간 한물간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사람들한테 회자될 만큼 좋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장점은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차이는 이렇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조언들을 참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다시 이 책을 보면서 아, 예전에 왜 이걸 몰랐을까 하는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다고 해서 역시나 다 아는 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아, 예전에 읽을 때는 왜 이걸 몰랐지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조금 새롭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혹시 내용이 길어지게 되면 한 회가 아니라 좀 잘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얘기할 내용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화성남자, 금성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책을 쓴 존 그레이 박사라고 하죠. 예, 존 그레이 박사는 일단은 상담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자에 대해서 뭐 결혼 상태와 가정 환경이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에서 자랐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그다지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었다. 이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책 얘기를 하고서 더 한번 말씀드리고 싶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어찌 보면 가정에 대한 이상형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가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완벽한 가정을 꿈꾸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뭐 가장 그 쉽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 이런 부분을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요즘에 이제 한부모 가정이란 말도 쓰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부모가 양쪽 다 살아계시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그건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일단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그 가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결혼할 상대 남자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 가정 환경만 딱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어떤 식으로 그런 가정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얘기한 적이 참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사람이 다 이렇게 풍요롭게 다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거는 또다시 그 사람의 가능성이고 희망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하자면 부모 없이 자란 친척집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완벽한 가정만 얘기한다면 톨스토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부모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유명한 작가가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면서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본인이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키워줬잖아요. 그 상황을 상당히 감사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흔히 막 이렇게 막장 드라마나 생각하면 부모가 안 키우는 애들은 막 구박받고 자라고 그래서 그 자기를 키워준 그런 예를 들면 다른 엄마, 다른 아빠, 뭐 친척, 뭐 작은 아빠, 작은 엄마 그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원한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얼핏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나눠 보면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본인을 키워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톨스토이도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면 다른 사람이 아이를 키워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톨스토이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자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존 그레이 박사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에 읽을 때, 그러니까 93년도겠죠. 그때 읽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 93년도에 당연히 이제 한참 연애를 할 때죠. 결혼도 안 한 상태고. 근데 이제 와서 존 그레이 박사를 다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고, 그리고 딸 둘이 있는 여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재혼한 후에 딸을 하나 더 낳아서 딸을 이제 세 명을 키웠고,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이혼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놀랐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제 경험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도, 연애도 잘 못하고, 이제 결혼에도 실패를 했다가, 다시 재혼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 깨닫고 변화한 거를 이제 인어공주는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로 써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 저의 경험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놀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저도 이번에 읽다가 알았는데 이번에 읽다가 한 게 너무 많죠. 예. 이번에 읽다가 알았는데 전 부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흉을 보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지면 전 남편을 막 흉볼 것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이분도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남녀 관계에서 깨달은 게 많아서 이 책을 쓰게 되고 또 그런 이제 상담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은 그런 이런 이제 책을 쓰는 분들 중에서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나 저를 비롯해서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책의 표지를 보면은요. 남녀 간의 차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연애의 교과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인어공주 책을 낼 때 제목을 딱 처음에 인어공주는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로 이제 오케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카페도 인어공주는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로 만들었고 당연히 이제 이걸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편집장님이 결혼이란 제목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라는 제목을 살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결혼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까지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인어공주는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라는 제목을 내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 제목을 쓰고 나서부터는 많은 책들이 이제 결혼을 좀 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뭐 1년 안에 결혼하고 싶은 당신에게 뭐 이런 책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아마도 이 책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연애 교과서라고 썼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제 생각으로 본다면 이거는 부부 교과서가 맞아요. 예, 연애보다는 저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애를 할 때와 결혼할 때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연애하다 결혼하면 변한다고 하는 거를 잘하다가 못할 때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애와 결혼이 그런 많이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변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떤 변화인가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문제점이 좀 크게 보인다면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결혼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문제점이 보이면 그것을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요, 그런 식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책 제목을 이제 결혼을 꼭 넣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책도 아마 그런 대중적으로 많이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연애 교과서라고 쓴 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정말 부부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책의 도입 부분에 저도 몰랐는데 책의 도입 부분에 이 사람, 그러니까 존 그레이 박사가 딱 시작한 얘기가 그거예요. 어, 재혼한 아내죠. 재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 일주일 후에 엄청난 부부싸움을 할 뻔한 그 얘기를 에피소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남녀관계 차이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된 시점이 아마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왜 이제 그렇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저는 제 생각에는 연애할 때나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가 없을 때는요, 그렇게 문제들이 심각하게 불거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심각하지 않다라는 거는 두 사람이 충분히 좋은 마음이 있고 잘 살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관철된다라고 보는 식이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정말 지진처럼, 삶의 지진처럼 이렇게 변하는 게 아이가 생긴 후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긴 후에는 남편을 보는 마음도 달라지고 조금 더 상황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렇게 더 극명하게 갈리는 시기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점에서 이 존 그레이 박사도 출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처음 나오는 에피소드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긴 후에 아내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서 최대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돕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애로 본다면은 좀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도대체 이 상대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느냐는 정말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면 연애를 할 때는 어쨌든 그 가족이 아니고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특성은 맞지만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 책에 굉장히 좋은 말도 많이 있고 도움되는 말도 많이 있지만 과연 그 상대방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라는 거가 더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책에서 세 명의 남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남자냐면 유부남, 유부남, 정신 이상장, 범죄자. 이 세 명의 남자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연애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명확히 세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부남하고 연애를 하면서 화성 남자, 금성 여자가 도움이 되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서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범죄자를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 범죄자지만 내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선도를 해볼까 해가지고 화성 남자, 금성 여자를 막 응용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전제는 부부라는 게 더욱더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책을 연애 단계에서 이렇게 적용시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또 희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조금 더 부부 사이에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제는 이 책은 철저하게 남녀가 다르다 해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오랜 시간 동안 남녀가 다르다라는 거를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일 것 같아요. 근데 남녀가 다르다라고 말해버리면 거기에 의미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가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남자 여자가 다른데 여자가 더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또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르다라는 게 결코 불평등하거나 공평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다름을 말한다는 거, 그것이 이 책에는 전제가 돼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책을 쓰는 관점에서 남자 여자는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슨 연구나 무슨 생물학적인 뭐 그런 거나 그런 걸로 따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여성학을 배웠기 때문에 남녀가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는 남자 사이에서의 차이, 여자 사이에서 차이, 그러니까 결국 개인 차이가 더 크다라는 논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남녀가 다르다라고 단정을 짓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일단 정말 자연적으로 신체적으로 남자 여자가 다른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오이와 딸기가 다른 거랑 다른 이유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남자 여자 차이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미미하다면 산부인과랑 비뇨기과랑 같이 있고 한 의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산부인과 비뇨기과는 정말 다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일단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차이를 좁혀가는 게 맞느냐,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서로가 다르다는 거를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또 이 생각을 하냐면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다른 사람도 나와 같다 생각해서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흔히 내가 어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상대방한테도 짜장면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이 나는 밥을 먹고 싶어라고 하면 거기서 약간 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게 다를 뿐인데도 저 사람이 나랑 안 맞나? 이렇게까지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 여자만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만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문제가 커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요즘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드는 생각이, 내 딸과 내가 다르다는 걸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는 지금 배가 안 고픈데 쟤는 왜 배가 고프지? 나는 지금 짜증이 안 나는데 왜 쟤는 짜증이 나지? 근데 나와 별개로 쟤는 굉장히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남녀가 다르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나와 다를 수 있다. 그거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인간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연애보다는 부부 사이에 맞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녀는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 그리고 다른 차이
시점에 더 주목해서 이 책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얘기가 길어져서요. 좀 끊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기다려 주시죠? 예,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피오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